네,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오늘은 리스크 평가할 때의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스크 평가라고 하는 것이 CP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 리스크 평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영국 경쟁 당국의 리스크 베이스드 4스텝 어프로치라고 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여전히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OFT는 현재 CMA라고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 문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첫 번째 리스크 식별이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죠.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 어세스먼트, 리스크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리스크 미티게이션이라 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감경시킬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물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라든가 그게 적절한 예산의 안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육, 사전 업무 협의, 또 내부 제보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리스크 미티게이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거쳐 가지고 개선점을 다시 그다음에 리스크 식별에 있어서 얼마나 리스크가 변했는지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그다음에 리스크 평가로 돌아가는 요 구조의 중간에는 물론 코어라고 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우리 실행 의지라고 할까요? 뭐 실행 선언이라 커미트먼트라는 게 실행 또는 뭐 어떤 약속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탑다운 방식으로 탑다운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죠. 영국 경쟁 당국이 요 그림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리스크 관리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을 인용한 거고요. 리스크 평가의 중요성은 뭐 사전 대응, 자원 최적화, 규제 준수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 리스크 평가에서 보통 단계는 첫 번째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리스크 대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국 경쟁 당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 모델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의 리스크 식별 방법, 식별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서 검토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로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내부 정책 프로세스, 외부 규제 등 관련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실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단계까지 가는 건 아주 이제 저 리스크 관리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수준에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전 단계에서는 사실 뭐 이 문서 검토 여기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마는 문서 검토보다는 이 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그 산업 군이 어떻냐. 근데 건설업종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이 아주 건설업체에서 에게는 아주 큰 위험이 됩니다. 그 담합과 이제 우리 하도급법 적용 여부 이런 부분도 하도급법에 이제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있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이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스템화 수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많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보통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장점으로는 역시 심층적인 정보 수집 가능하다. 아무래도 인터뷰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좀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분들, 최소한 한 3년, 뭐 아무리 안 돼도 2년 이상은 돼야 되죠. 한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 된 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심층적인 정보 수집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니까 이제 인터뷰에 어떤 질문을 할까, 질문이 상당 뭐 제약은 없는 거니까요. 유연하게 질문할 수 있고, 또 그 대답에 따라서 바로 추가적인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비언어적 단서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뭐 단점으로는 역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한 사람당 한 20분을 잡더라도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어떨 때는 10분 내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비용도 소요되고, 물론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더 투입되는 시간도 있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일하는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어의 역량이에요. 인터뷰를 누구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인터뷰 이게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더 유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상대방이 더 맞으면은 말을 더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이 말했다가 내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 '내가 조사받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면 큰일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게는 의존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3년 이상 가급적이면 오래된 직원을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요청했어도 가장 낮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신입 직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협조가 잘 안 될 경우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오래됐다고 해서 그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 또 그분의 또 갖고 있는 개인적인 또 성향이 있으니까 이 표본의 대표성 문제는 항상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인터뷰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개방형 질문도 활용해라. 예, 아니요로 답하게 되면 그다음 이 대답이 이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없고,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주관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상세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인터뷰 대상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냥 성의 없이 질문만 던져 놓고 듣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립성 유지해야 됩니다. 이 개인적 편견을 배제해야 돼요. 오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상대방이 사실 성격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좀 공격적일 수도 있고요. 방어적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없이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 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핵심 역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분석적 사고, 공감 능력, 객관성 유지라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인터뷰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인터뷰에서 명심할 점이 신뢰관계 구축이 핵심이고, 질문의 질이 답변의 질을 결정하고,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인터뷰 결과의 체계적 정리와 분석은 또 필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자료 검색 결과 인터뷰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터뷰가 왜 필요하냐? 사실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단계에서 그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결국 인터뷰를 하는 것을 어레인지를 할 텐데, 이 어레인지해서 옆에 항상 같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담당자가 회사에 대한 이해도 수준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인터뷰 일정 잡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약속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접점이 좀 넓어집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담당자가
회사 내에 다 알 수 있 다 알 뭐 직원들 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일 경우도 있겠죠. 아주 작은 조직이라면. 한 조직이 쪼끔만 커져도 다른 부서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업무상 서로 협업할 일이 있었지 않는 이상은 서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분 인제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담당자가 또 인사도 하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또 자기가 이 질문에 끼어들어서 같이 질문해 볼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인터뷰가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그 다 여러 다양한 부서에 있는 그분들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훨씬 그러기 쉬워집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본 관계하고 그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뭘 요청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실제 리스크를 얼마나 확인을 아주 깊게 수준 높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은 앞으로 이 구축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컴플라이언스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리스크 평가는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도 바뀌고 또 규제 둘러싼 환경도 바뀌거든요. 조직의 문화도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끝나는 일이 아니라 보통 1 년에 한 번 이상은 주기적으로 이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과정에 이제 한번 구축하고 나면 인터뷰는 잘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뭐 별일 없으면 그냥 계속하는 거고 감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을 적발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